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이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무섭습니다. 이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네. 당초 수도권에만 집중됐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고 네. 또 깜깜이 환자가 20%를 넘어서 집계 이후 최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제부터였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수도권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은 고위험 시설은 문을 닫고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이 재유행을 제때 잡지 못한다면 대유행에 직면할 위기 상황이라고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국민 모두가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무르기를 권했고 또한 이런 확산세가 더 네.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숨 쉴 때도 마스크를 써달라는 간곡한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행 위약금을 물면서 여행을 네. 취소하고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SNS나 맘카페를 통해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장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방역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자,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켜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네, 코로나19도 코로나19지만 또 태풍의 북상 소식이 들려서 월요일부터 마음이 좀 무겁지 않나 싶습니다. 예, 날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 대전과 세종이 33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모레인 수요일 오후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겠고 목요일 오후에는 북한 황해도에 상륙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우리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비보다는 강풍을 몰고 오겠는데요. 초속 3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과 아산 32도, 공주 33도, 금산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3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이하, 먼바다에서 1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에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도 수해 복구가 한창인 지역이 있는데 네. 이렇게 태풍 북상 소식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위안을 좀 삼아 보자면 네. 아직 한낮에는 뜨겁지만 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가 또 절기상 처서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좀 가을이 오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처서가 지나면 모기입이 비뚤어진다라는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예, 예. 이 속담처럼 모기나 파리 소리는 좀 잘 안 들리고요. 오늘 아침에 그 가을의 전령사라고 하는 귀뚜라미 소리가 제법 크게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귀뚜라미 소리 들리더라고요. 네, 반갑죠. 예, 그래요. 네. 아무튼 올여름은 최장 장마와 폭우, 폭염, 코로나19 이렇게 삼중고에 시달렸던 그런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여름이 가고 있고 가을이 서서히 오고 있음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환절기 때는 또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뭐 전복, 장어, 낙지, 그리고 제철 전어까지 이런 제철 음식을 드시면서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요. 네. 아직 뭐 가을이 오는 거를 체감 못하겠다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이 여름이 빨리 지나가고 가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잘가 여름아 반갑다 가을아라고요. 예, 올 여름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이 여름을 나중에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또 보내셨는지 사진 사연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장상아 리포터도 올여름 네. 폭우에 폭염에 아유. 코로나19까지 네. 마을 탐구하기 굉장히 어려웠죠. 맞아요. 예. 어렵지 않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정말 올 여름은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하면 탐구대장이 아니죠. 비가 내리면 우산 쓰고 탐구하고요. 폭염일 땐 그냥 견딥니다. 그늘에서 잠깐 쉬고 또 탐구를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 아. 이제 가을을 기다리면서 마을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 마을 탐구대장은 시골에 가면 할머님들이 그렇게 예뻐해 주시잖아요. 그럼요. 마치 외할머니 댁에 같은 그런 정겨움을 많이 느끼고 오셨을 텐데 네. 오늘은 또 어떤 따뜻한 시골 마을 다녀오셨나요? 오늘도 예쁨 많이 받고 아, 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다녀온 마을은요, 이 다양한 마을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요, 할매 텃밭, 할배 공작소, 마을 장독대까지 마을 속의 이야깃거리가 아주 풍부한 곳인데요.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다양한 마을 사업으로 주민과 화합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곳. 하하호호 웃음꽃이 가득한 공주 유계리로 떠납니다. 이곳은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인데요. 과거에는 시냇가 주변에 버드나무가 많아 버들개로 불리다가 유계리로 개칭된 곳입니다. 이장님! 어서 와요, 탐구대장. 저 유계리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요? 버드나무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50년 전에는 여기가 버드나무가 엄청 많았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하천 정비를 하면서 그게 이제 다 없어져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무지하게 아쉽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호박 아닌가요? 예, 단호박 맞습니다. 이 단호박은 저희 주민들이 네. 공동으로 재배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무인 판매장이거든요. 네. 예, 한번 가보실까요? 무인 판매장? 예. 이 마을에요? 가보시죠. 예. 무인 판매장? 가보겠습니다. 2018년 9월 문을 연 무인 판매점 할매 텃밭. 이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갓 수확한 농산물과 생필품 등을 무인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무인 판매장이라고 들었는데 사람이 계시는데요? 예, 하루에 한 번씩 관리 차원에서 제가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럼 잠깐 계시는 거예요? 예, 여기는 카메라가 4대가 양쪽으로 다 있어가지고 굳이 와서 이렇게 뭐 일일이 다 참견 안 해도 저 카메라가 다 도와줘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게 있어도 운영이 잘 되는지 궁금해요. 아직까지는 그냥 돈 그거 판매하는 데서는 그 별 차고 없어요. 그냥. 예, 그리고 서로 양심적으로 하니까 조그만 꼬맹이들도 와서 돈 다 계산하고 적어놓고 그러고 가요. 주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무인 판매점. 점원이 따로 없으니 계산과 포장 모두 손님들의 몫인데요. 주민들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떤 물건 사러 오셨어요? 예, 갓동부 줄끈 네. 그런 거 사러 왔어요. 평소, 네, 둘러보고. 둘러보고. 예. 평소에 여기서 물건 자주 사세요? 예, 필요한 거는 여기서 대부분이 갖다 써요. 마을에 이 무인 판매점이 생겨서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 많죠. 더위도 피하고 쉼터 겸. 네. 또 물건도 싸게 살 수 있고 믿고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좋아요. 본격적인 유계리 탐구를 위해 마을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수업 중에 죄송한데요. 혹시 여기서 영어 공부하시나요? 예, 잠깐 서 있어. 예, 영어 공부해요. 우리 할머니들하고 같이요.
오늘은 나하고 너를 영어로 배울 거예요. 나라고 말할 때는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 I. 너는 you. 너는 you.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 만점인 시니어 영어 교실에서는 한 걸음씩 천천히 영어를 배워갑니다. 어머니, 오늘 배운 거 나는, 나는 I, 너는, you. 잘하셨어요. 와, 대단하신데요. 어머니, 근데 영어 배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배우게 되셨어요? 아니, 그때 이거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처음에요? 다 늙어갖고 죽은 나이에 이걸 배워서 뭐 하느냐고 다 반대를 했었는데 하고 보니까도 다 잘이야. 처음에는 이게 그 한다는 뒤에 좀 무섭고 그랬더니 이제 저 ABCD 배우고 또 내 이름을 쓸 수 있게 배우고 하니까 재미가 나고 저런 데 가면 간판에 있는 영어도 읽고 싶습니다. 간판에 있는 영어도 예. 와, 멋있겠는데요? 예. 더 나아가서 뭐 외국 가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해야지요, 하게 되면. 즐거운 영어 수업이 끝나고 한 어르신이 집에 있는 도마를 가지고 어디론가 향하시는데요. 어머니, 더운데 어디 가세요? 하재 공작사에 이 도마 만들러 가. 도마를 만들러 간다고요? 예. 오, 재밌겠다. 같이 가시죠. 예. 유계리에는 할매 텃밭에 대접할 만한 할배들의 공작소도 있습니다. 무뎌진 칼도 갈아주고 부러진 호미 손잡이도 고쳐주는데요. 집안에 수리가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뚝딱 해드립니다. 할배 공작소가 뭐 하는 곳이길래 어머님들이 이렇게 부탁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 여기가요, 옛날에 미국 양곡 창고였는데, 네. 60년대 전거에. 그래, 이거를 이제 마을에서 개조를 해가지고, 마을에 어른들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이제 어른들이 못 하시는 거를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해서 도와드리자 해서, 원래 이게 제가 전공입니다. 원래 목공이. 아, 그러면 무료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무료로 해드려야죠. 아, 그럼 재능 기부를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어른들이 못 하시는 거를 이제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재능 기부하는 거죠. 유계리 어르신들 행복하실 텐데요. 그런데 저뿐이 아니에요. 마을회관에 가보시면은 네. 또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안 가볼 수가 없죠. 아, 가보셔야죠. 마을회관으로 예, 가보겠습니다. 가세요. 예. 유계리 부녀회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그동안 구입해 먹던 장을 직접 담그기 시작했는데요. 부녀 회원들의 손맛이 담긴 풍미 깊은 고추장. 이건 대체 어디에 사용될까요? 예, 작년에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고추장 담았어요. 네. 담았는데 이제 이것이니까 할매 텃밭에다가 팔고 나머지 회관에서 먹고 또 홀몸 노인 한 15분 또 나눠드리고. 어머,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그렇게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이거 고추장 빨리 담아서 어르신들한테 배달해드려야 돼요. 아, 이거 배달이요? 네, 얼른 하고 가자고. 주민들의 건강과 마을의 화합을 위해 2년 전부터 시작한 마을 장독대 사업. 쉽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밥에도 비벼잡어요. 싹싹 비벼서. 고추장 한 통에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해집니다. 어머니, 받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여기처럼 좋은 데 없어요. 유괴리 마냥. 그래요. 행복하시겠죠? 예. 본야님 잘하고 이장님도 잘하셔서 행복해요. 모두가 행복해지는 마을이 바로 무릉도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마을을 담아 60년대 양곡창고를 개조해 마을 공동체 활용 공간인 무릉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행사나 풍물교실, 전통놀이교실 등을 진행하면서 마을의 신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와, 공주 의당면 유계리는요, 정말 볼 것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탐구할 것도 많은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몸은 조금 고되긴 하지만 정말 알찬 하루 보내고 갑니다. 다양한 마을 사업으로 수상 이력도 화려하다는 공주 유계리. 주민들은 천혜의 마을 자원과 단합된 힘이 그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요 경치도 참 좋잖아요. 시냇물도 졸졸졸 흐르고 참 좋은 데입니다. 살기 좋은 데입니다. 공부도 할 만치 했는데 계속 더 배우려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어
배워가지고 미국까지 쳐들어가려고 하네요. 겁나네요. 네. 어르신들, 우리 젊은이들 다 함께 같이 청소하고 풀 매기도 하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복돋아주는 그런 마을이에요. 지금은 이제 지명이 유계리로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여기가 구글미였어요. 구글미라는 그 지명이 왜 생겼느냐면 9골짜기가 있다 해서 그 구글미라고 했고 이 9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걸러서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얼마나 맑은 물이 내려오겠어요. 좋은 농산물을 먹고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장수하고 또 얼마나 또 피부가 좋아요. 또 멋있잖아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주민들이 화합해서 만든 여기 무인 판매장이 있거든요. 그래 요거를 좀 더 우리 주민들이 발전시켜서 8월 29일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주말 장터를 열으러 갑니다. 그래서 요게 신바람 장터거든 그 이름도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 모두 오셔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계리 화이팅!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 무인 판매점을 운영하고 할배 공작소, 마을 장독대 사업 등을 진행하며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혼자 꾸는 건 꿈이지만 함께 꾸는 건 현실이 된다고 하죠. 주민들이 화합하며 오늘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마을 주민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을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마을이 더욱 멋져 보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 네. 마을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다고요. 네, 생겼어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주민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키웠던 이 농산물을 방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유계리 신바람 장터에서 이번 주말에 딱 선보이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연기가 돼서 10월 말쯤에 열까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마을에서 진행하는 그 시니어 영어 교실 같은 이런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거 뭐 다 중단이 됐어요. 이 시니어 영어 교실뿐만이 아니라 전통놀이, 풍물놀이 교실 등 다 중단이 됐고요. 또 예정되어 있던 행사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번에는 집에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무기한 연기가 됐네요. 예, 아쉽고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 생활 방역을 잘 지켜서 우리 고향 마을도 예전의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앞서 퀴즈 탐구대장에서 마을 탐구대장에서 퀴즈 탐구대장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네. 장성희 리포터. 네, 퀴즈 탐구대장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가 잘 되셨죠? 오늘 월요일부터 퀴즈 풀어보면서 기분 좋은 한 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방금 전 마을 탐구 생활에서 등장했던 이 그릇에 관한 문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그릇의 아래 위가 좁고 배가 불룩 나온 오지 그릇으로 물건을 담아 저장하는 데 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항아리, 2번 소래기, 3번 함지박. 네. 뭐 앞서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된장, 고추장, 간장을 여기에 담아서 네, 여기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했는데요. 딱 봐도 익숙한 그 단어가 있습니다. 네. 항아리, 소라기, 함지박 중에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네. 방금 전에 보셨죠? 자, 장이 담겨서 이렇게 탁 퍼가지고 나눠드렸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자, 아주 모양으로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항아리죠. 항아리는 오지그릇이나 질그릇의 한 종류로 항아리보다 큰 그릇은 독, 항아리보다 작은 그릇은 단지라고 합니다. 주로 물건이나 음식을 담아두는데 사용되고 있죠. 네, 옛날부터 간장, 된장, 고추장은 이 장에 담아서 이 장독대에 두고 먹었잖아요. 항아리에 담아서. 네, 항아리에 예. 담아서 장에 담다니요. 아침부터 네, 항아리에 담아서 장독대에 두고 먹었는데 이 숨쉬는 항아리는 발효의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네. 사용하실 때는 한 가지로 선택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김치를 담갔던 이 항아리 안에 장을 담게 되면은 김치를 잘 익게 하는 균과 또 항아리가 아니죠. 장을 잘 발효시키는 균이 다르기 때문에 장맛이 달라진다고 하니까요. 항아리 선택하셔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왜 이럴까요? 이럴 땐 바로 두 번째 그럼요. 문제로 가야 네.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죠? 이때 많이 찾게 되는 빙과류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얼음을 잘게 갈아서 삶은 파치나 과일, 감미료를 섞은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아포가토, 2번 슬러시, 3번 빙수. 자, 모두 입속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긴 네. 한데 이 문제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저처럼 이 월요일 아침 정신 못 차리는 분들께 시원한 이거 한 그릇이면 정신이 번쩍 뜰 것 같은데요. 앞에 팥자를 붙였을 때 좀 자연스러운 거 한 그렇죠. 가지를 골라주시면 네. 되고 팥, 과일 외에도 요즘 눈꽃 땡땡, 황제 땡땡, 또 커피 땡땡, 다양해졌죠. 미숫가루 땡땡. 예. 미숫가루 땡땡 저 종류 좋아요. 너무 많죠. 이 노래도 네. 있고요. 자, 시간이 다 흘러갔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빙수죠. 이 빙수는 얼음덩이를 잘게 갈아서 당밀이나 삶은 팥, 각종 과일 등을 넣은 음식으로 기원전 3000년경 중국에서 눈이나 얼음에 꿀과 과일즙을 섞어 먹은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 빙수 하면은 네. 얼음에다 삶은 팥, 미숫가루 정도만 넣고 네. 비벼서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졌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옛 사람이기 때문에 옛 빙수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원조 빙수. 원조 예, 빙수. 그러니까요. 예. 저는 망고 빙수. 망고 빙수. 네. 네, 장사를 저는 미숫가루 들어간 빙수. 미숫가루 우유 빙수. 빙수. 또 우유 맛있죠. 맛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문제로 또 얼른 향해 달려가 봅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 준비했는데요. 자, 이 손톱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손톱에 흰 반점이나 흰 가로줄이 나타날 경우 아연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를 택해 주시고요. 아니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은근히 좀 건강 염려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손톱에 흰 반점이나 네. 흰 가로줄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났다. 네. 이걸 딱 봤다. 했을 때 아연 실색할 것 같아요. 아연 실색. 아연 예. 실색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그렇죠. 네, 깜짝 운동을 놀라서 하고 아연 실색을 하지 않을까. 네, 예. 아연 실색을 한다고 합니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힌트 무한대로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O죠. 이 체내 단백질 합성 능력과 세포 생성 능력을 높이는 아연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손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때문에 아연이 부족할 경우 손톱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해 흰 반점이나 흰 가로줄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신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 상태에 대한 신호를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손톱이라고 합니다. 네. 이 건강한 손톱은 연분홍빛을 띠고요. 흰색 반달 모양이 뚜렷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네. 손톱 한번 보시면서 건강 상태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올 여름에 한 번쯤은 보셨던 이 곤충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3, 2, 1. 나뭇가지나 나뭇잎으로 완전히 위장하는 위장술의 대가입니다. 몸은 가늘고 길며 몸 빛깔은 녹색 또는 황갈색인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1번 노래기, 2번
대벌레, 3번 사마귀. 자, 어떤 걸까요? 네. 이 곤충 사실 이름부터가 조금 반갑지가 않네요. 작은 벌레들도 조금 피하고 싶은데 이름부터가 큰 벌레다 뭔가 보니까 좀 큰 벌레 같기도 하고. 실제로 보니까요. 네. 시골에 갔을 때 봤는데 좀 길이도 길고 네, 다른 길어요. 벌레들보다 크기도 좀 커 보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게 그냥 나뭇가지인 줄 알았는데 아, 움직이더라고요. 네. 깜짝 굉장히 놀랐죠? 놀랐는데요. 절대 아연실색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연실색하고 어머 이 벌레 뭐야 하게 되는데 노래기 대벌레 사마귀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 대벌레입니다. 이 대벌레는 이름처럼 몸이 길쭉한 원통 모양으로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닮은 제일 긴 곤충에 해당되는데요. 의태의 대명사로 주변 식물과 닮은 모습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대나무 마디와 같은 곤충이란 뜻으로 죽절충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지난 겨울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발 해충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추운 겨울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돌발 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 해보잖아요. 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5번째 문제는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영국의 소설가 제인 오스틴의 장편 소설입니다. 18세기 영국의 결혼제도 풍속을 비판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사랑을 성취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오만과 편견, 2번 폭풍의 언덕, 3번 델러웨이 부인. 네. 이 5번째 문제로 네. 아침엔 퀴즈 문제는 너무 쉽다. 네. 이런 선입견,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반면에 이 정도야 하면서 또 자만하시는 분 계시지 않을까. 네. 예.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답이다라는 편견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오만과 편견, 폭풍의 언덕, 델러웨이 부인 중에 골라주시면 되고요.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오만과 편견이죠. 1813년에 출간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은 결혼제도에 대한 당시 풍속과 낭만적 사랑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적인 명작입니다. 날카로운 위트와 훌륭한 인물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죠.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앞서 마을 탐구 생활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장상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가 잘가 여름아 네. 반갑다 가을아입니다. 네. 이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네.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은 과일이라고 해서 여왕의 과일이라고 불리는 과일 소식인데요. 지금이 한창 제철이라서 수확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과일, 어떤 과일이죠? 뭐 아시잖아요. 알고 있죠. 바로 네. 무화과입니다. 예, 뭐 이름에서 보자면 꽃이 없는 그 과일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열매이자 꽃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런데 이 무화과의 주산지가 전남 영암군이라고 합니다. 제철 맞은 무화과 만나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정말로 엄청 맛있고 달다는 것밖에 저는 모를 것 같아요. 네. 무화과는 뭐 평생을 제가 먹어도 실증 안 나게 먹을 수 있는 평생의 과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무더운 여름 반갑게 찾아오는 과일이 있습니다. 달큰한 맛을 자랑하는 과일, 영암 무화과가 우리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달콤해서 반하고 툭툭 터지는 식감으로 한 번 더 반하는 영암 무화과 만나보실까요?
1년 중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8월은 영암이 한참 바쁜 시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무화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일반 노지 하신 분들은 이제 8월 중순부터 이제 수확하신다고 예상들 하시는데 하우스는 그거보다 약간 좀 빨라요. 한 20일경 제가 수확한 지 한 10일 정도, 10일 전부터 지금 수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우스니까 좀 빠르게 생산할 수 있어요. 지금 한 8월 10일경까지 장마라고 하는데 아마 그 이후면 밖에 노지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품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본격적인 출하죠. 1년 중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8월은 영암이 한참 바쁜 시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무화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풀면서 이제 완성파가 점점 돼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붉게 이제 착색이 올라오면 마치 좋은 과가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무화과 수확. 그런데 다 같은 크기에 또 비슷한 색깔에 도대체 어떤 걸 따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딸 때 여기 꼭지 부분이 좀 마르면서 양분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상태거든요. 꼭지가 마르면. 그래서 여기 주둥이를 입구를 보시면 약간 벌어지는 모양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가장 수확기에 맛있게 딸 수 있는 과가 나와요. 오늘 아침에 따른 걸 발송하면은 소비자께서 내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익는 걸 따서 드리는 게 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좀 익는 걸 따요. 한쪽에서 무화과를 열심히 따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도 무화과 따는 게 한창인데요. 일반 홍무화과처럼 익으면 빨갛게 되는 겉모습과는 달리 익어도 푸르스름함을 유지하는 청무화과도 수확이 한창이랍니다. 생긴 모습은 못생겼지만 당도는 훨씬 높은 바나네라는 품종이라네요. 홍무화 같은 경우는 한 14, 5브릭스 나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최고 많게는 20브릭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청무화가. 예, 청무화가는. 한번 드셔보시면. 감사합니다. 껍질째 드셔도 됩니다. 네네네. 무농약의 그런 부분이라. 사실상 먹는 부분이 꽂힌 무화과. 열심히 수확한 무화과는 하나 둘 옮겨지는데요. 오늘 수확한 무화과 한번 보실래요? 수확하고 곧바로 선별해서 그날 택배로 나가는 무화과. 마른 꽃잎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거하고 온도를 잘 맞춰주면 신선한 무화과를 어디서든 곧바로 맛볼 수 있답니다. 택배로 해서 물건을 받으시면 그 김치냉장고에 그대로 익은 상태, 그대로 받은 상태에서 이 키친타월 같은 걸로 좀 약간씩 싸서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면은 한 3, 4일 정도는 넣고 드실 수가 있어요. 단 특성이 뭐냐면은 다른 데서는 먹을 수 없다는 거. 그 식감 있잖아요. 그 약간 그 톡톡 튀는 그 저기도 있거든요. 씹으면은. 제철 달콤한 무화과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무화과가 영암에 굉장히 농가가 전국에 6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원가로만 하다 보니까 이 멀리 계시는 분들이 무화과를 못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이걸 요거트를 하게 되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무화과를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음식, 무화과 요거트인데요. 우유에 무화과청을 넣고 요거트 파우더에 얼린 무화과 속을 넣고 잘 갈아주면 무화과 요거트가 완성됩니다. 이 요거트를 샐러드에 넣으면 무화과 요거트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맛있겠다.
무화과를 또 다르게 즐기는 방법, 바로 떡으로도 먹는 건데요. 무화과 즙을 넣고 숙성된 반죽에 여러 고무를 묻혀 만들어낸 무화과 인절미도 별미 중에 별미랍니다. 쭉쭉 늘어나는 게 너무 맛보고 싶네요. 일반 인절미보다 살지고 길게 늘어나는 이유는 무화과가 들어가서인데요. 그 무화과를 그냥 일반 무화과를 드시면 안 되고요. 청을 만든 다음 아까 제가 요거트 때 잠깐 보여드린 청 있잖아요. 그 청을 넣은 다음 온도 숙성을 해서 떡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는 놓치지 말고 꼭 먹어봐야겠습니다. 무화과 주산지인 영암. 빨갛고 푸르게 연그른 무화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의 그 무화과의 산지는 영암이 최고거든요. 전국 재배량의 근 한 80%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기 엄마가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맛도 좋고 당도도 다른 데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마 온도나 기후로 환경 봐서는 영암이 최적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암이 특별히 맛이 좋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암 특산물 무화과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영암 무화과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서 건강한 웰빙 과일로 드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육류와 찰떡 궁합인 게 단백질 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기 드신 후에 후식으로 드시면은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그렇다고 맛있다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무화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한 번에 5개에서 10개 정도 드시는 게 좋다고 그래요. 네, 10개 정도면 좀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특히 여름철에는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배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양기는 배출하고 차가운 음기만 뱃속에 가둬두려고 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옛말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잖아요. 네. 덥다고 차가운 음식만 너무 드시지 말고 뜨거운 음식으로 땀을 흘려줘야 또 보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이열치열 이 더위를 이기는 맛보러 부산으로 출발해 봅니다. 뜨거 여름에는 내 가슴 불난다 뜨거 고향 앞에 내 가슴 녹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습하고 무더운 여름을 다스릴 핫한 맛. 뜨끈뜨끈한 국물로 체력 업, 식욕도 업. 여름을 이길 수 있는 맛을 찾아 떠나봅니다. 오늘 이곳에 아주 특별한 곰탕이 있다고 해서 저 설아수가 부산까지 무려 4시간을 달려서 왔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름 간단 보양식 바로 곰탕인데요. 어우,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 여름, 뜨거운 국물 후후 불어가며 원기를 보충하고 있는 손님들. 그런데 곰탕이 빨간색이네요. 이거 한 그릇만 먹으면 일주일 기분이 벌떡 나요. 근처에서는 이런 곰탕 처음 보는데 먹어보니까 속이 시원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는 왜 다른 곰탕집과 다르게 시뻘개요? 그게요. 얼큰 곰탕이라 해가지고 얼큰하면서 좀 이게 속 시원하게 하는 해장과 같은 그런 곰탕이에요. 뽀얀 육수가 일반 곰탕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사장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우 사태 수육 한 가득 넣고 진한 사골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한 번을 구우는 게 아니고 그걸 수차례 첫물과 두 번째 물과 섞고 그다음 또 구워가지고 그걸 다시 섞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우려낸 사골 육수에 양념장을 넣어주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특별한 양념장입니다. 뭐 매운 고춧가루나 그냥 건고추도 하면 텁텁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땡초, 달큰한 맛을 내기 위해서 아삭이 고추 같은 거, 진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새우젓 이틀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얼큰 곰탕에 깊은 맛을 더해줄 아삭아삭한 콩나물과 대파를 아낌없이 바바박 넣고 다시 한번 끓여주는데요. 이야, 비주얼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요. 제가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보기만 해도 기운이 펄펄 나는 얼큰 곰탕. 과연 어떤 맛일까요? 국물이 뜨끈뜨끈하고 얼큰한 게 기력이 막 샘솟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이시나요? 끝났다. 칼칼한 곰탕에 밥 한 공기 말아 먹으면 잃어버린 입맛도 다시 살아날 것 같네요.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또 탱글탱글한 그런 식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너무 맛있고 또 씹는 맛까지 너무 재밌어요. 밥을 한번 말아볼게요. 아주 찰져. 이렇게 말아서 지금 혓바닥 안에서 입안에서 막 쌀알들이 나뒹굴고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어제 술 약속이 있어서 한잔 했는데 지금 속이 아주 편안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젯밤에 과음을 하셨던 분들 해장용으로도 딱 좋아요. 속이 아주 그냥 쫙 풀리네요. 이런 게 바로 이열치열 아니겠습니까? 아주 땅구멍이 쫙쫙쫙 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깍두기도 한번. 정갈한 김치가 곰탕의 맛을 더해주는데요. 와우, 설아수 씨 곰탕 제대로 먹을 줄 아네요. 영양 만점에 맛도 만점, 뜨끈뜨끈하고 얼큰한 국물로 허했던 속을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아니 사장님, 제가 이걸 다 먹어봤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오늘 다이어트 포기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즐겨요. 아, 날씬하신데 아유. 그냥 곰탕은 밥 한 그릇 드시고 국물 있으면 그냥 국물만 드시는데 네네. 이거는 꼭 밥을 두 공기 씩 드세요. 근데 진짜 제가 아까 먹어봤잖아요. 네. 한 공기뿐만이 아니라 두 공기, 세 공기 술술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유, 잘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가세요. 이열치열 여름을 이길 두 번째 맛집을 찾아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하다 싶었는데 손님들 모두 맛있는 음식 드시느라 바빠서 말할 틈이 없어 보이네요. 맛있는 냄새 풍기며 손님들 사로잡은 이 음식의 정체가 궁금해요. 맛있는 냄새. 아니, 맛있는 냄새가 왔는데 아버님 이거 맛있으세요? 네, 맛있어요. 이게 뭐예요? 서지전골 담백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름 보양식. 수지라는 부위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거죠? 스지라는 말 자체는 어원은 일본식 어원입니다. 한국말로는 소 힘줄. 제가 김해 도축 공장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는데 이런 그냥 자양 강장제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한국에서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버려지는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요리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배추, 사태수육, 소입줄, 당근,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청양고추 듬뿍 넣고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이 육수에 사장님의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야채 육수랑 그 고기 육수, 스지랑 사태 삶은 물은 버릴 게 없거든요. 그 육수를 두 가지를 배합을 해서 이제 최상의 맛을 찾았죠. 이제 야채 그리고 해물 육수를 같이 섞다 보니까는 그 맛은 잡아주면서 이제 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육수를 배합해서 쓰게 됐습니다. 스테미나 덩어리 소힘줄에 4시간 이상 우려낸 두 가지 육수를 넣고 끓여주면 소힘줄 전골 완성. 보글보글 끓는 게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데 아니 육수가 아주 팔팔팔팔 끓고 있고요. 야채가 굉장히 다양한 게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 보양 제대로 하고 가거든요.
핫한 여름보다 더 뜨거운 영양 만점의 소힘줄 전골. 와, 이거 먹고 나면 올여름 거뜬하겠네요. 이게 바로 스지라는 거거든요. 그럼 스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대박. 제가 스지는 처음 먹어보는데 정말 그냥 일반 돼지 껍데기랑 완전히 달라요. 이게 한우 스지다 보니까 굉장히 쫄깃쫄깃한 게 식감이 탱글탱글하니 너무 좋아요. 진한 육수에 가진 채소가 어우러져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굉장히 담백하고 육수가 진짜 깊어요. 특히 야채가 굉장히 많고 듬뿍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너무 깊고 깔끔한 맛이 굉장히 일품이에요. 너무 좋아요. 먹고 또 먹고 멈출 수 없는 이 맛. 설아습 씨, 노래로 표현 좀 해주세요. 갑자기 생각났어. 딱 그거 참 맛집이구나. 맛집 중에 제대로구나. 딱 그거 참. 오늘 제대로 날 잡은 거 맞죠? 더운 여름 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약해진 위장과 허했던 속을 뜨끈뜨끈한 국물로 채워주고 본격적인 무더위에 맞설 준비 완료했습니다. 아, 요즘 여름에 너무 덥고 기력이 너무너무 딸리던 참이었는데 맛집 두 곳 덕분에 제가 오늘 기력 충분 빵빵하게 하고 갑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체력은 지치고 입맛은 떨어지는 요즘. 이열치열 뜨거운 음식으로 더위는 쫓고 몸의 원기는 회복해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네, 뜨거운 보양식을 보니까 제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그렇죠. 네. 예. 여러모로 힘든 요즘 가족 여러분도 보양식 챙겨 드시면서 막바지 더위 떨쳐버리시고 원기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한낮에 대전과 세종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는데요. 모레인 수요일 오후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겠고 목요일 오후에는 북한 황해도에 상륙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우리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은 비보다는 강풍을 몰고 오겠는데요. 초속 35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32도, 공주 33도, 금산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3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이하, 먼바다에서 1m 이하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후에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잘가 여름아 반갑다 가을아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658번님, 날이 갈수록 하늘은 파랗게 높아지고 아침 저녁으로 풀벌레 소리는 커져가고 있으니까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오고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네. 여름 안녕, 가을아 반갑다. 4670번님, 장마, 수해, 폭염, 코로나19까지 참 유난했던 여름이었네요. 그래도 지난 7월 초 문체부가 정한 특별 여행 주간에 장태산 휴양림에 다녀와서 다행입니다. 올가을은 꼼짝없이 집에 발이 묶이겠지만 랜선 단풍 구경이라도 만족하렵니다. 네. 9801번님, 올여름 비교적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왔습니다. 긴 장마로 여름이 짧게 느껴지지만 내년을 기약하면서 네. 빨리 가을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가을이 빨리 왔으면 하고 계시네요. 네,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칠갑산 아래 꽃매마을의 효자 작물을 만나봅니다. 여름이면 보라색 꽃이 피는 맹문동이 그 주인공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차와 음료로 변신해 귀한 사랑받는 맹문동. 내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보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8호 태풍 바비가 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지금 북상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곳도 있는데 27일경에 수도권에 또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쪼록 이번 태풍 조용히 큰 피해 주지 않고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철저하게 미리 대비를 해야겠죠. 그럼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